박서진의 행사 출연료는 무명 시절 10만 원대에서 최고 2천만 원 수준까지 뛰었다는 발언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10번만 무대에 서도 총 매출은 2억 원에 이를 수 있고 20번이면 4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모든 행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고정 수입이 아니며 세금과 소속사 정산, 스태프 인건비, 이동비, 의상비, 장비비를 빼기 전에 총액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수입은 얼마이고 그가 보유한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박서진은 방송에서 과거 풍물단 활동 당시 행사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지 못했던 시절에는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하면은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여러 지역을 오가며 하루 종일 공연해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독특한 무대가 알려지고 팬층이 커지면서 출연료는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일부 방송에서는 과거와 비교해 40배에서 50배, 다른 시점에는 100배 이상 올랐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무명 시절 10만 원과 현재 2천만 원 사이에는 200배의 차이가 생깁니다.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강한 인상을 주지만 이것을 박서진의 모든 행사 출연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축제인지 기업 행사인지 방송 녹화와 연계된 무대인지 단독 공연에 가까운 구성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과 이동 거리 밴드와 댄서의 참여 여부, 성수기와 비수기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박서진이 한 달에 10번 행사를 한다고 가정해 2억 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고 출연료가 매번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나온 총 매출입니다. 실제 개인 수입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가수의 행사 수입은 계약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행사 주최 측이 지급한 금액에서 부가 비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속사와의 계약 비율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고 매니저와 현장 스태프 연주자, 안무팀 차량, 숙박, 무대, 의상 비용이 처리됩니다. 이후 세금까지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가수 개인에게 남는 액수는 처음 발표된 출연료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료 2천만 원이라는 한 문장만으로 박서진의 월 수입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박서진의 수입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에서 확인됩니다. 그는 한창 바쁜 시기에 하루 5개에서 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로 이동만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헬기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만약 하루에 여러 무대를 소화하는 일정이 지역 축제 성수기에 반복된다면 한 달 총 매출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일정 중에는 방송 촬영, 리허설, 인터뷰, 팬 행사처럼 별도의 고액 출연료가 없는 일정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스케줄을 2천만 원으로 곱하는 계산은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박서진의 주요 수입원은 행사비만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료, 콘서트 티켓 판매, 음원 수익 앨범, 판매 광고, 계약 팬미팅, 각종 콘텐츠 출연이 함께 수입을 만듭니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약하거나 이 화제성이 높은 경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다음 단계의 광고와 공연 섭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수의 실제 가치는 한 번의 출연료가 아니라 방송 노출과 팬덤 티켓 판매력, 지역 축제 동원력까지 합쳐서 평가됩니다. 박서진의 인기가 크게 확장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는 2025년 현역가왕 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경연 과정에서 강력한 팬덤과 안정적인 무대 장악력을 보여줬고 응원 투표에서도 장기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우승은 상금 한 번을 받는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송 이후 전국적인 인지도가 더 높아졌고 행사와 공연 시장에서 그의 이름이 가진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출연료가 오르는 구조는 바로 이런 방송 성과와 대중 반응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현역가왕 2 우승 상금으로 알려진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25년 3월에는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울산과 경북,
경남 등 피해 지역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상금 규모와 비슷한 금액을 사회에 돌려준 행동은 박서진의 재산 이야기를 부의 과시가 아닌 책임과 선택의 문제로 바꿨습니다. 박서진이 가족을 위해 사용한 돈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부터 부모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이후 부모를 위한 집과 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어업과 생계를 위해 오랫동안 고생한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팬들의 반응은 컸습니다. 특히 본인의 성공을 개인 명품이나 사치품보다 가족의 주거와 생업에 먼저 사용했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았습니다. 그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약 300평 규모의 땅과 3층 주택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300평은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약 992제곱미터입니다. 일반적인 도시 주택 부지와 비교하면 넓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부동산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300평이라도 서울 중심지와 지방 도시 농어촌 지역의 가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입 시점과 건축 비용 토지용도 현재 시세도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박서진의 집과 땅이 공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의 자산가라고 단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박서진의 재산이 수백억 원이라는 주장도 등장하지만 공식적으로 전체 자산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금융, 자산, 부동산, 저작권 수입 회사 지분 대출과 같은 부채를 모두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순자산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예인의 재산을 말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는 높은 출연료를 그대로 개인 재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연간 매출이 높아도 지출이 크고 여러 해 동안 세금과 운영비가 발생하면 실제 축적된 자산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됩니다. 박서진의 현재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과거의 생활입니다. 그는 무명 시절 옥탑방에서 지냈고 방송 관계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150만 원을 잃은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50만 원은 사실상 자신이 가진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에 대형 행사 출연료로 그 금액의 10배가 넘는 돈이 거론되지만 출발점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 차이가 박서진의 성공담을 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는 20살 무렵 풍물단에서 장구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무대는 처음부터 완성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역 행사를 돌며 관객의 반응을 익히고 노래와 장구의 균형을 맞추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쌓이면서 박서진은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트로트 가수와 구분되는 확실한 이미지는 행사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이 됐습니다. 행사 주최 측이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이유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행사장에 관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지,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지, 방송과 온라인에서 추가 화제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박서진은 장구 퍼포먼스와 친근한 말투, 강한 팬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이 지역을 이동해 공연장을 찾는 힘은 축제 방문객 증가와 지역 홍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출연료는 노래 몇 곡의 가격이 아니라 관객 동원력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수입을 현실적으로 추정하려면 최소한 3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한 달 동안 실제로 진행한 유료 행사 횟수, 행사별 계약 금액, 소속사와의 정산 비율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출연료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월 10회를 가정하면 총액은 2억 원입니다. 여기서 절반가량이 각종 비용과 정산으로 빠진다고 단순 가정하면 1억 원이 남지만 이 역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비용 비율은 계약과 공연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행사가 최고 금액이 아니라고 보고 평균 1천만 원으로 10번 무대에 선다면 월 행사 매출은 1억 원입니다. 평균 700만 원으로 15번이면 1억 500만 원입니다. 숫자는 가정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따라서 박서진의 월 수입을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기보다 성수기에는 행사 매출이 억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개인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방송 출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해서 회당 금액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고정 출연인지 일회성 게스트인지 프로그램의 규모와 방송사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콘서트 수익 역시 티켓 매출 전체가 가수의 돈이 아닙니다. 공연장 대관료, 음향과 조명 무대 제작, 홍보 인력, 수수료를 제외해야 합니다. 팬들이 보는 매출 숫자와 가수가 실제로 받는 돈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의 재산이 놀랍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첫째, 무명 시절과 비교해 행사 단가가 수십 배에서 최대 20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공개 발언입니다. 둘째, 바쁜 시기에는 하루 여러 개의 일정을 소화할 만큼 수요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약 300평의 부지와 3층 주택, 부모를 위한 집과 배처럼 실제로 공개된 자산과 지출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1억 원 규모의 기부를 실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과 추정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최고 2천만 원이라는 출연료가 언급됐다는 사실과 매달 수억 원을 순수하게 번다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300평의 땅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전체 재산이 수백억 원이라는 주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상금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사실과 현금 자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과장된 소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어쩌면 2천만 원도 300평도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입니다. 장구를 배우고 무대를 돌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행사와 긴 이동, 불안정한 수입을 견디며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50만 원이 전 재산이던 시절을 지나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변화는 운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박서진의 수입이 커진 과정은 몇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역 행사에서 장구를 치며 이름을 알리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대 경험을 쌓는 것이 우선이었고 출연료보다 다음 섭외를 얻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방송을 통해 장구 퍼포먼스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시기입니다. 시청자들은 평범한 트로트 무대와 다른 강한 리듬과 에너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팬덤이 실제 티켓 구매와 행사장 이동으로 이어진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박서진의 이름은 가수 한 명이 아니라 관객을 움직이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에서는 충성도 높은 팬덤이 출연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팬들이 방송 투표에 참여하고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고 전국 각지의 축제까지 찾아가면 주최 측은 박서진을 섭외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계산합니다. 행사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에서 일정이 공유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영상이 다시 확산됩니다. 한 번의 무대가 현장 관객에게만 소비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추가 노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파급력은 출연료를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박서진이 하루 5개에서 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인기가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일정은 체력적으로도 부담입니다. 한 지역에서 노래를 마친 뒤 곧바로 차량을 타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고 대기실에서 의상을 바꾸고 짧은 리허설을 거쳐 다시 무대에 올라야 합니다. 헬기를 이용했다는 일화가 주목받은 이유도 사치가 아니라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극단적인 이동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관리해야 할 비용도 함께 증가합니다. 무대 규모가 커지면 장구와 음향 장비를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의상과 헤어 메이크업 비용도 높아집니다. 방송과 공연을 병행하려면 매니지먼트 인력과 차량 운행도 늘어납니다. 인기 가수의 매출이 커져도 지출 구조가 동시에 커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 달 총 매출이 억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개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수입의 변동성입니다. 지역 축제가 집중되는 봄과 가을에는 행사 요청이 크게 늘 수 있지만
비수기에는 일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새 음반 활동이 없는 시기에는 노출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경연 우승이나 화제의 방송 출연 직후에는 섭외가 몰리고 광고 제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경우 2025년 현역가왕 이 우승 이후 관심이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은 실력만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팬덤의 규모와 대중성을 동시에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우승자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국 투어와 후속 프로그램 광고 행사 제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승 상금 1억 원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는 이후 몇 달 동안 이어지는 브랜드 가치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재산을 추정할 때는 현금과 부동산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수익을 만들어내는 무형 자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곡과 무대 영상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 팬클럽의 충성도 방송에서 형성된 친근한 이미지가 모두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는 기반입니다. 박서진이 오랜 시간 유지해온 차별화된 캐릭터는 유행보다 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과장된 정보도 빠르게 퍼집니다. 한 방송에서 공개된 최고 출연료가 매번 받는 기본 금액처럼 바뀌거나 가족에게 마련한 집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시세와 결합돼 거대한 재산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당사자와 소속사가 공개한 발언 방송에서 실제 확인된 장면, 공식 기부 내역처럼 근거가 있는 정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사실처럼 더하면 박서진의 실제 노력과 성취까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박서진의 사례는 높은 출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화된 무대와 팬덤 방송, 화제성 관객 동원력, 꾸준한 활동이 함께 쌓여야 합니다. 그 결과 무명 시절 10만 원대였던 행사비가 최고 2천만 원 수준으로 거론될 만큼 변했습니다. 숫자 하나만 보면 갑작스러운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작은 무대와 실패 이동 반복 연습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 종합하면 박서진의 정확한 총재산과 월 실수령액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행사 최고 출연료가 2천만 원 수준으로 거론됐고 성수기에는 하루 5개에서 6개의 일정을 소화할 만큼 섭외가 집중됐으며 방송과 공연 광고 등 여러 수입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상급 트로트 가수라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동시에 소속사 정산과 공연 비용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입은 외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서진 재산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액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10만 원대 행사비를 받던 무명 가수가 최고 2천만 원의 출연료가 거론되는 가수가 됐고 150만 원을 잃고 절망했던 청년이 1억 원을 기부하는 사람이 됐다는 변화입니다. 넓은 땅과 3층 집보다 더 큰 자산은 오랜 시간 쌓아온 팬들의 신뢰와 관객 동원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박서진의 성공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높은 출연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족과 피해 지역을 위해 돈을 사용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